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2020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일자가 되겠습니다. 한 새벽 한 3시 반경이 되고,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3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모처럼 아주 글로벌 증시가 참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팬데믹 위기 이전의 그 상황에 굉장히 그 평정함, 이걸 갖고 오래간만에 유지를 하고 있나요? 오늘 금요일날 아주 미국 증시가 막판에 아주 급락을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좀 상당히 반등을 했습니다. 빅스 공포지수 상당히 좀 주춤하는 듯한 게 있고, 일단 미국이 굉장히 상승했었죠. 특히 그 어제 그 한국의 코스닥은 엄청났었죠. 제가 그 이 30분봉 똑같은 3등급이라 해도 그 30분봉에 그 코스닥이 노란 기준선이 잘 안 꺾인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다라고 했는데, 코스닥이 어제 아주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그 뉴스를 한번 보고 한국의 코스닥을 체크하고 미국 증시를 갖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미국 증시는 헬스케어, IT, 반도체, 팡플러스, 나스닥 이쪽이 그 상승폭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뉴스가 이렇게 했네요. 그 테크 섹터가 주도를 해서 다우가 새롭게 좀 상승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모처럼 평화가 찾아온 듯합니다. 다우가 1.44% 오르고 S&P 500이 2%, 나스닥이 2.47%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크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 급등 이후에 완만 조정을 갖고 하는 듯해서 조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환선을 체크를 해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다 일봉에서 전환선 위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하락천을 갖고 대부분 탈출을 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순고르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크게 빠지지 않으면 지난번 그 3월 19일, 20일 그때 부근이 그 바닥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바닥이 확인은 안 됐는데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도 지금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핀비트 차트 한번 봐보겠습니다. 핀비트 차트입니다. 오늘 녹색이 굉장히 많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6%나 올랐고, 아마존도 3%, 애플 1.8%, 구글 2.4%, 팡플러스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은 코스닥이 올랐지만 미국도 요 헬스케어 이쪽이 괜찮습니다. JNJ가 아마 존스앤드존스 같네. 6.5% 오르고 하여튼 이 헬스케어 쪽도 그 상당히 한국의 코스닥 바이오처럼 이쪽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한번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한번 볼까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3% 정도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의 코스닥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무려 5.34%나 그 상승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메모션입니다. 2등급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제가 이 코스닥이 그 심하게 흔들릴 때 코스피가 3월 26일, 3월 27일 다 분봉에서 노란 기준선이 꺾였습니다. 근데 이 코스닥은 노란 기준선이 꺾이지 않았어요. 한번 그럼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봐볼까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 30분봉에 노란 기준선이 이렇게 꺾였죠. 이건 코스피 쪽인데
그런데 코스닥은 노란 유선선이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에 가서 한번 코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르 한국 코스피 3배 레버리지 30분봉 차트입니다. 여기 뉴트럴 신호네요. 일단 노란 기준선이 꺾였죠. 아까 코스닥하고는 틀립니다. 일봉에서 다행히도 오늘 3.75% 상승을 했네요. 3등급 중립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전환선이 있습니다. 이 연두색 전환선 위에서 지금 조정을 받는 여기 급락 이후에 급등 이후에 완만 조정, 이 연두색 전환선 위에서만 조정을 받고 있으면 굉장히 괜찮은 조정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반등할 때는 이거 쌍바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전환선을 깨지 않는, 이 전환선 아래로 내려가면 이거 하락존이 됩니다. 이 전환선 위에서만 조정을 받고 지금 상태를 갖고 유지를 하고 있다가 급등을 하면 이때가 소위 3월 19일 이때가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쌍바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바닥하기는 여기 가능성은 있는데 완전히 하기는 안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CURE 미국 헬스케어 3배 레버리지입니다. 아까 한국은 코스닥 바이오가 강했던 것처럼 미국도 헬스케어 쪽이 오늘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9.86% 상승을 했고요.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2등급으로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유틸리티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미국 UTSL 미국 유틸리티 3배 레버리지 30봉 차트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고요. 일봉에서 7.70%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2등급으로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반도체, 나스닥 쪽도 강합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TCL, 미국 IT 기업 3배 레버리입니다. 9.46%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이 ETF는 마이크로소프트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봉에서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2등급으로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반도체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SOXL 미국 반도체 기업 3배 레버리지죠. 뉴트럴 신호네요. 일봉에서 8.52%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2등급으로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나스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TQQQ 나스닥 3배 레버리입니다. 7.85% 상승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나스닥도 2등급 상승 추세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그럼 중국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HAU 중국 상해 CSI 300 레벨이죠. 상해 A주가 요즘 와서 힘을 잘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뉴트럴 신호고요. 일봉은 1.39% 상승을 했네요. 하지만 제가 등급을 계산해 보니까 4등급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콩 H주는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홍콩 H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중국 홍콩 H주 3배 레버리지입니다. 7.77% 상승을 했습니다. 홍콩 H주는 상대적으로 상해 A주보다 강하네요. 분봉은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홍콩 H주는 그래도 2등급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상해 A주는 4등급 하락 추세고 홍콩 H주는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상해 A주도 어제보다 금요일보다는 좀 하락의
강도는 좀 많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등급을 유지하는 국가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제 제가 금요일부터 말씀드렸죠. 일본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 일본 한번 봐보겠습니다. JPNL 일본 3배 레버리지죠.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고요. 일봉에서 1.05% 상승했습니다. 1등급 대박했던 상승입니다. 일본이 지금 요게 그 전환선도 이렇게 보면 전환선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상승존입니다. 엔드 여기 중간선인 전환선 21선 그 기준선 요 중간선 위는 21선 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일본이 추세상으로 보면 가장 강한 1등급이 있습니다. 그 일본 레버리지는 한국에서도 한번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 상장된 일본 레버리지 ETF입니다. 킨덱스 일본 탑픽스 레버리지입니다. 0.51% 하락을 했고요. 분봉에서 그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1등급 대박 패턴 상승입니다. 하여튼 일본을 갖고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이런 2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원자재에서 유일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팔라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PALL 미국 시장에 상장된 팔라듐 한배 레버리지입니다. 1.50% 상승을 했고요. 분봉에서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2등급으로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2020년 3월 31일 미국 시장 기준은 2020년 3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ETN 시향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빅스가 3등급이 됐네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 전체로 보면 혼조 구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다행인 것은 맏형인 미국 증시가 그래도 좀 상승 쪽에 좀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보면 하락 추세 국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혼조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원자재입니다. 호주 달러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원자재가 이렇게 상승으로 유리한 환경인데 실제로 상승 추세는 팔라듐 하나밖에 없네요. 약간의 엇박자 비슷한 게 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달러 지수가 그 상승추에서 약간 떨어져서 금값이 상승해야 되는데 금값도 별로 상승을 못했습니다. 원자재는 조금의 엇박자가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먼저 주가 지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등급으로 대박 패턴을 상승합니다. 일본은 뭐 미국 시장에서 살 수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 킨덱스 일본 탑픽스 레버리지 같은 그 일본 2배짜리 ETF가 한국 시장에서도 쉽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제가 보니까 주가가 비교적 부침이 없이 좀 안정적이라는 이런 강점이 많은 국가입니다. 미국 다우선스,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100, 선진국, 중국 홍콩 H, 한국 코스닥은 2등급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그 상승을 하면서 그 2등급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중국은 상해 A주는 약하고 홍콩 H는 상승 추세가 됐고요. 특히 한국 코스닥 엄청나죠. 그 우리 시젠 같은 진단 시약 업체들이 굉장히 주도를 많이 하고 있고 한국 코스닥 당분간은 뭐 제가 뉴스에 보니 뭐 그 우리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엄청 사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도 좋지만 저는 이제 뭐 ETF만 하는데 타이거베어 IT 레버리지하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한국에서 주력을 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IT 레버리지를 많이 샀습니다. 근데 IT 레버리지가 잠깐 30분봉에서 기준선이 꺾여요. 근데 코스닥은 안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IT 레버리지 하나도 없고 코스닥만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유로스탁스 50, 중국 A50, 이머징 마켓, 한국 코스피는 3등급 중립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는 중국 CSI 300, 러시아, 브라질은 4등급으로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하여튼 상해 A조는 약하고 홍콩 H조는 강한 약간 엇박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는 사실 살 것은 8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힘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아연, 니켈, 금은 3등급이고요. 구리, 은, 천연가스, 원유는 그 4등급 또는 5등급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원유, 이 러시아와 사우디 간의 이 감산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원유 손 안 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이 장대 양봉을 확인하고 사도 늦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만약 원유가 상승할 때는 지금 심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 러시아도 잘 봐야 됩니다. 원유하고 러시아는 같은 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오늘 추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1등급으로 상승 중입니다. 오늘 달러 지수가 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 달러 대비 유로화는 여전히 1등급이고 엔화하고 파운드화도 2등급입니다. 호주 달러도 이 4등급이라는 호주 달러 자체로 보면 2등급이 되겠습니다. 달러가 여전히 오늘 반등을 했지만 아직 달러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달러와 엔은 3등급이고 달러 지수도 3등급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금요일날 아주 막판에 급락을 해서 그게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아마 트럼프가 뉴욕주 이런 몇 개 군데를 갖고 셧다운, 이번에 팬데믹과 관련해서 그걸 갖고 검토를 하겠다고 트위터에 나와요. 그것 때문에 금요일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말에 그걸 부인하는 것을 갖고 또 트위터에 남겨갖고 다시 금요일 마지막 하락분만큼은 오늘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이 헬스케어 앤드 IT, 반도체, 나스닥 이런 쪽이 골고루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하였고, 한국의 코스닥은 굉장히 아주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단 시약 업체들, 우리 정말 벤처기업에 이게 삼성전자보다 지금 개미 동학혁명, 삼성전자 사기하는 이 동학혁명을 일어나는 이 삼성전자보다도 우리 시젠 같은 우리 정말 스타트업 우리 벤처기업들이 정말로 힘을 쓰고, 한국에 또 특히 이번에 팬데믹 위기에 관련해서 처음에 저는 정부 되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도 안 맞고 이래갖고 되게 했는데 요즘 보니까 한국이 막 외신에서 이 대처를 잘하고 있는 국가로 됐더라고요. 물론 정부도 애를 썼겠지만 저는 이런 시젠과 같은 진단 시약 업체, 이 업체들이 대기업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소벤처기업들이 굉장히 이 놀라운 기술력,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코스닥을 주목해야 된다 이러면서 대통령 앞에서 설명하는 시젠이란 이런 기업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우리 조그마한 벤처기업들이 우리의 정말 국익을 갖고 굉장히 높이고 국가 이신을, 정말 정부 이신을 갖고 요즘 아주 많이 세워준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 기술력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뭐 치료제도 한국에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셀트리온에서 뭐 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은 들리더라고요. 뭐 셀트리온도 좋지만 어쨌든 뭐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치료약이 빨리 나오는 순간에 주가는 급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그 급락 이후에 급등 이후에 완만 조정을 갖고 좀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